안녕하십니까. 월간 와인 리뷰의 발행인이 되는 최훈입니다. 지난번 9강에 이어서 오늘은 제 10번째에 되는 식강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강론의 주제는 이탈리아 중부 지방의 와인 산지이기도 하고 하나의 행정구역이기도 한 마르게라는 지방의 와인입니다. 이 마르게 지방은 아마 우리 일반 시청자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. 그러나 오늘 이 강론을 통해서 두 가지 함축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. 하나는 와인이고 두 번째는 관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제레저 이렇게 온 세상을 다녀보면은 와인과 관광은 아주 끈끈하게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그 내용을 같이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마르게는 이탈리아 중부 지방에 있습니다. 근데 중부 지방에서도 서쪽이 있고 동쪽이 있는데 이 마르게 지방은 완전히 동쪽에, 즉 아드리아 해라는 바다에 이렇게 연해 있는 해안을 갖고 있는 중부의 와인 산지입니다. 그리고 이 산지의 와인 지방의 수도가 되는 중심 도시는 앙코나라는 도시입니다. 해서 이 앙코나가 관광하고 아주 깊숙이 연계가 되어 있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와인과 관광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이 와인은 지금 오늘 여기에 세 군데, 세 병의 다른 와인을 갖고 나왔습니다. 레드가 이쪽에 하나, 제일 가쪽에 하나, 그리고 가운데가 화이트 와인입니다. 네, 이 와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중부 지방의 요 마르게 바로 밑에 아브루조라는 또 하나의 와인의 명산지가 있습니다. 7강과 8강 때 아마 한번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. 그 몬테풀치아노 포도종에 대해서 간결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마르게의 주된 포도 품종도 아브루조하고 서로 이렇게 경계를 맞대고 있는 지역이고 또 그 때로와도 비슷해서 그대로 이 마르게의 레드 품종의 주 품종은 몬테풀치아노입니다. 그리고 화이트는 베르티끼오라는 이 마르게의 토종 품종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화이트 와인의 포도 품종입니다. 이 와인을 내는 생산자는 우마니 롱키라는 명문입니다. 오랫동안 이탈리아에서 여러 명문의 판열 중에 들어가려면 마르게는 언제든지 우마니 롱키가 그 명문의 판열에 들어섭니다. 제가 이 마르게 와인을 특별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2008년에 5월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2008년 5월달에 처음으로 위에 베네치아를 거쳐가지고 남으로 해안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산 마리노라는 또 하나의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는 공화국이 있습니다. 그 산 마리노에 들렸다가 바로 또 직하 남으로 내려오면서 우마니 롱키를 찾은 일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우마니 롱키 와이너리는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와인의 명생산자라고 하고 명가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명가입니다. 이 명가의 그 대표 되시는 분이 베르네띠라는 분인데 제가 처음 2008년에 여기에 들렸을 때 이분이 막 미국에서 출장을 갔다 돌아와서 몹시 피곤하게 보이기라 들어가시라고 하고 해도 굳이 이렇게 먼 데서 오신 손님인데 자기가 직접 안내를 하겠다 해가지고 포도밭을 올라갔습니다. 자동차로 한 20-30분 가더니 나주막한 이렇게 산 언덕인데 나중에 체크를 했을 때 해발 한 400m에서 500m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 산 정상에 올라서니까 멀리 바로 그냥 이 아드리아의 푸른 바다가 보입니다. 그리고 그때가 5월달에 한창 햇살이 따가울 때인데도 그게 올라서니까 바람이 이쪽에 내륙적으로 불면서 굉장히 시원한 바람을 갖고 왔습니다. 하면서 그 주인 설명이 몬테풀치아노라는 이 포도 품종이 해수, 바다의 바람을 맞으면 가장 왕성하게 그리고 산이 그 다음에 당이 아주 절묘하게 잘 어울린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제가 그 잊지를 않고 있습니다. 해서 그 산을 직접 찾아갔던 그 포도밭이 유명한 DOCG, 지금 이 DOCG 와인인데 DOCG를 지정이 되어 있는 코네로라는 포도밭의 지명입니다.
그래서 막 코네로의 포도밭을 제가 직접 찾아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쿠마르라는 와인을 DOCG 와인, 코네로 와인을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여드리고 포도 품종은 몬테폴치아노입니다. 두 번째 여기 지금 화이트 와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앙코나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이 집에 이제 사실은 그때 뭡니까 와이너리 테이스팅을 끝내고 이제 저녁에 호텔에서 잠시 좀 머물면서 쉬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다음 행선지가 아드리아 건너편에 있는 크로아티아 슈프리트라는 동네를 찾아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슈프리트를 가는 배가 밤 9시에 출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여유가 넉넉해서 일단 시내를 다 둘러보고 난 뒤에 일찌감치 부두에 나갔습니다. 있는데 마침 저기 영업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를 하면서 어디냐 해서 지금 부두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잘 됐다고. 그 아무개 레스토랑을 좀 찾아가라고 가시면 그 가면은 자기네들이 베르디키오 2병을 보내놓았으니까 그 베르디키오를 생선 이 뭡니까 디쉬하고 같이 어울려서 마셔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. 사실은요 이탈리아 사람들도 생선을 되게 좋아합니다. 해서 제가 참 얼마나 반가운 이야기입니까? 해서 이제 레스토랑에 찾아갔더니 그 레스토랑 주인이 지금 막 이 와인이 도착했다고 해서 칠링된 와인을 이 생선 회 디쉬하고 같이 저녁을 했습니다. 근데 참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. 이렇게 훌륭하게 잘 맞는 화이트 와인이구나. 우리는 사실은 생선하고 이렇게 매칭시킬 때 늘 일본 술만 니혼슈라 그러는데 니혼슈 그 가운데서도 아주 최상급이 니혼슈 준마인데 이 준마이슈만 우리는 알았지.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혼조주 그다음에 후수주 이런 술들은 사실은 그 매칭을 시켜도 제대로 맛이 안 납니다. 근데 이 주마이 다이킨조 정도를 마시려면 엄청나게 비쌉니다. 아마 지금 서울 강남에서도 한 4, 50만 원 할 겁니다. 해서 그거 감히 그렇게 용기를 못 냈는데 이 베르디키오하고 생선하고 매칭을 했을 때 퍼펙트하게 매칭이 되는 걸 보고서 참 이제 앞으로 이 베르디키오 이 화이트 와인만 있으면은 생선 횟집에 가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겠구나 하고 안도감 비싼 만족감을 가졌던 기억이 있어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얘는 지금 이 쿠마로보다는 조금 등급이 하나 낮은 DOC급입니다. 요리오라고 읽습니다. 요리오. 근데 이 요리오도 이 뭡니까 쿠마로와 마찬가지로 포도 품종이 몬테폴치아노입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르게 주 포도 품종은 몬테폴치아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 관광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흔히 우리들이 크로아티아나 슬로베니아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 싶어 할 때 거의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오는 항공을 많이 찾습니다만은 그건 사실은 빈도가 항공 편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. 그런데 비해서 로마로 들어가면 가장 지름길이 됩니다. 즉 로마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거기서 차를 렌탈을 하시든지 뭘 해서 한 3시간 정도 동쪽으로 가면은 이 앙코나로 가시면 됩니다. 그 앙코나에 도착을 해서 앙코나 이 뭡니까 관광을 오후에 그저 시가지 한 바퀴 돌고 여러 군데 몇 군데 둘러보면은 그거로도 족합니다. 앙코나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 자원은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언덕에 두오모 우리가 흔히 이제 이탈리아의 그 대성당을 가리켜서 두오모라 그럽니다. 그 두오모가 거기도 예외 없이 그냥 그대로 우뚝 이렇게 솟아있는 게 참 경관이 훌륭합니다. 그리고 시내 건너쪽에 등쪽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아드리아해 청량한 푸른 바다가 있고 거기에 이 훌륭한 레스토랑들이 쭉 줄을 서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뭡니까 오후 시간을 즐기시고 난 뒤에 배들이 전부 다 밤 9시경에 출항을 합니다. 이게 아마 우리나 이쪽에 서쪽에 이탈리아나 비슷하다고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. 60년대, 70년대 말이죠. 이 삼천포에서 출발한 여객선이 이 통영항, 지금 옛날에 그때 충무라 그랬으면 충무 통영항에 들어오는 것이 거의 한밤중 12시경이 됩니다. 그리고 거기서 성산포를 거쳐가지고 부산에 나가면은 새벽 한 5시, 6시경에 이제 하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때 하필이면 그 밤중에 여객선이 다니냐면은 간단한 논리는 하룻밤
여간비를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아마 그때 모든 분들이 담배를 아주 즐겨 이용을 했습니다. 사실은 안고나에 들렸을 때 제가 그걸 그대로 실감을 했습니다. 안고나에 이쪽에 크로아티아를 스프리도록 하는 배들이 전부 다 그냥 9시, 10시 다 돼서 그냥 출항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. 아침에 한숨 푹 자고 난 뒤에 일어나니까 이 크로아티아의 아주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그 스프리 때에는 옛날 3세기경에 로마가 정복하고 있을 때 그때 황제 별궁이 지금도 그대로 아주 웅장한 규모로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퇴위한 황제들이 크로아티아에서 여성을 보낸 황제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이처럼 앙코나 자체하고 또 와인하고 다음에 건너편에 백기를 통해서 아드리아를 건너서 크로아티아나 슬로베니아 쪽으로 가실 분들은요, 거기서 또 새로운 관광 이 자원을 구경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이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마니 롱기라는 명문입니다. 그리고 포도밭에 이렇게 갖고 있는 포도밭이 자그마치 210헥타가 되는 굉장히 방대한 포도밭을 갖고 이 이탈리아 중부에서는 손꼽히는 명문입니다. 해서 그 집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면서 제가 이 와인을 갖고 오는 회사가 누구냐면은 레뱅드 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이 레뱅드 메일의 모 회사가 유명한 메일 유업입니다. 메일 유업이 지금 이 자회사로서 레뱅드 메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, 특히 제가 늘 여기에 갖고 나올 때 한마디씩 곁들이는 이야기는 코리아 와인 챌린지 해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6월이면 이어지고 있는데, 그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서 이 와인들이 전부 다 수상한 또 와인들입니다. 제가 이 메모를 찾아보니까요, 이 구마로가 2019년에 실버를 받고 2020년에 재작년에는 골드를 획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요리오도 2018년에 실버를 해요. 그래서 실버 또는 골드를 수상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그 주리들, 즉 다시 말하면 국제 와인 평가 대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우리나라의 주리 심사원들이 훌륭한 입맛으로 그들을 전부 다 제대로 평가했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런 코리아 와인 챌린지의 가장 큰 기여자, 그레이트 컨트리뷰터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합니다만은 가장 큰 기여를 해준 레뱅드 메일의 와인과, 그 다음에 제가 참 기분 좋은 대접을 받았던 우마니 롱기의 와인을, 그리고 우마니 롱기의 와인을 이야기하면서 마르게 이 와인, 거기에 플러스 앙코나 항에서 건너편 아드리아를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